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조금씩 장기물 중심으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11일 미국의 CPI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연준의 추가 인상 우려는 좀 완화된 것 같지만은 네. 금리나 시기는 더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또 장기물 중심으로 또 금리가 좀 오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나 해외에서 이제 국내 국채라든지 해외 국채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향후 금리 하락을 기대해서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뭐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어떤 우리가 향후 한 2, 3년을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은 아직 훼손되지 않은 거고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최근에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조금 더 금리 레벨이 좀 올라오고 또 이 레벨 높은 데에서 약간은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지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라는 것이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그다음에 장기채 이 물량이 좀 늘어나는 물량.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중국까지 약간 좀 우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 좀 드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최근 한 2, 3주 사이에 이벤트가 동시에 여러 가지가 국채 쪽에 영향을 미쳤죠. 첫 번째는 BOJ의 YCC 밴드 변경하는 거, 두 번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클릭 내리는 거, 세 번째는 방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생각보다 좀 더 많아서 그러면 이게 수급에서 약간 이제 뭐 좀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약간 꼬여서 이게 채권 금리에 좀 더 상방으로 영향을 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올 들어서 3.8% 정도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2%까지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0.4%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 자체가. 그렇죠. 특히 장기 채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미국 장기 금리, 그러니까 보통 장기 금리라고 얘기하면 10년 이상짜리를 얘기하는데 10년짜리 기준으로 보통 이전에 박스권 밴드가 금년 들어서 한 3.3에서 3.8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 레인지를 상단으로 가면서 한 4.2까지 왔는데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크게 한 세 꼭지 정도 때문에 이제 올랐다 했는데 그 원인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설명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BOJ, YCC 밴드 확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BOJ가 YCC를 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자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가 가게 되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중앙은행이 일본 BOJ인데 일본 BOJ가 굉장히 많이 좀 투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던지게 되면은 금리가 쭉 더 폭등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과한 걱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전에 BOJ가 밴드를 확대한 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언제였냐면 작년 12월 달에 BOJ가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작년 12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를 했죠, 밴드를. 근데 막상 사실은 그때 보면은 밴드를 확대한 이후에 오히려 제가 지금 화면상에 이제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를 보는데 제가 화살표로 빨간색을 해놨는데 거기가 작년 12월 달에 밴드 확대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그 밴드를 확대한 시점 이후로는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죠.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오히려 실제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간 건 그 이전에 작년 3월 달부터 페드가 워낙 빠르게 그거 영향 받아서 올라간 거지 오히려 BOJ의 영향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J가 그 금리를 밴드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엔화 강세, 그럼 투매가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투자자들은 이미 작년 초중순부터 엄청나게 미국 국채를 이미 팔았어요. 포지션을 많이 줄였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보통의 일본 내국인들 입장에서 채권을 투자할 때는 환을 해칭하고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투자할 때도 환 해칭을 하고 투자해서 채권의 수익만 기대했는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일본 투자자들이 환 해칭을 하고 이제 환 리스크 없이 미국 국채를 투자했을 때는 플러스 한 1 내지 2% 정도의 수익이 예.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작년 중순 이후부터는 환 해칭하고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2%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내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이미 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작년도부터 이미 굉장히 많이 이미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번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세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국채 발행 물량, 발행 물량이 좀 참 제가 그 화면한테 준비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외국 중앙은행들이 포지션을 많이 줄일까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실제로 이미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인데요. 네. 오른편 그러니까 화면에 보실 때 왼편 자료겠네요. 왼편 자료는 뭐냐면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인데 이전 작년 21년 7월 달만 하더라도 4.2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예. 금년 5월 달 기준으로 벌써 이게 3.8조 달러 정도 돼서 벌써 11% 이미 줄어들었어요. 이미 많이 줄였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양축이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오른편에 검정색 라인을 보시면 이미 중국은 지난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줄이고 미중 있어요. 갈등 속에서 많이 줄였죠.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2021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러니까 넘버원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당시에 1.1조 달러인데 이게 이미 5조 빌리언 정도 내려와서 한 25% 가량 이미 줄어들었어요. 포지션이요. 이미 이전에 들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인데 일본도 방금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중반 정도에 1.33 트릴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현재 1.1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7%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미 외국인들은 요번 그 어떤 최근에 3.8 밴드에서 4.2 밴드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이 비중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 변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채가 재정 적자를 생각보다 많이 늘리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걸 국채 발행 물량이 굉장히 늘어간 게 최근에 어떤 수급 쪽에 한 9월 달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 건데 뭐 그냥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123% 정도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 GDP 한 3% 정도 재정 적자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현재 GDP 한 7% 정도 적자를 끌고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만큼의 국채 발행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서 최근에 그게 화두가 되면서 되었는데 근데 좀 그래서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은 결국 이 재정 적자를 이렇게 많이 끌고 갔다는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럼 이걸 계속 더 늘려서 더 GDP 대비 뭐 10%, 15% 이렇게 늘릴 수 있냐? 제가 봐서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이 그 재정 적자 최근에 한 7% 정도까지 늘리면서 이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릴 때는 어떤 거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경제가 좋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은 방금 최근의 상황처럼 금리가 쫙 떠버리잖아요. 금리가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자 부담이 폭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 이제 그 이자 부담이 그 연간 미국의
그 재정 수입의 14% 정도로 폭증을 했기 때문에 현수에서는 더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과도하다 보면은 장기 채권을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너무 수익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장기 채권을 투자하면 좀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예. 좀 최근에 이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좀 더 우리의 정석을 볼 필요가 있는 첫 번째는 장기 채권 하실 때는 이게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호흡이 짧은데 호흡을 적어도 1년 이상의 호흡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채권이 호흡을 길게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채권은 주식과 가장 큰 중요한 어떤 특징 차이는 시간 가치죠. 그렇죠. 이자 수익인데 그 이자 수익이 일정 부분 의미 있게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정도,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도 그걸 포트폴리오를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긴 채권들은 우리가 나중에 금리 내려갈 때 투자 수익이 좋아서 긴 채권이지만은 사실 긴 채권의 또 약점은 뭐냐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계속 안 내려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단기 채권 포트폴리오를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예. 채권도 좀 우리가 특정한 핀포인트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좀 상세히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